진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손 발바닥에 수포성의 염증성 질환을 한포진이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땀 한자를 쓰게 되죠. 땀의 이상으로 보는 피부병. 자, 영어로는 디스하이드로틱 엑지마, 하이드로시스를 발한이라고 하는데요. 발한의 어떤 이상을 동반하는 섭진을 한포진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거죠. 하지만 필자는 땀 분비의 이상보다는 체온 저하에서 발생한 염증성의 피부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포진에 대한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포진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손, 발에 수포가 발생하는 급성과 만성의 재발성의 피부 질환이다. 뭐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나타나더라도 빨리 치유가 되지 않는 만성화되는, 또 자주 재발이 되는 피부의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손, 발에 수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환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손, 발에 피부 온도가 상승되었다. 자, 그 결과로 염증이 발생된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무슨 차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정상 위주로 보는 거죠. 정상이 어느 부위에 발생했느냐, 수포가 손 발바닥에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수포는 왜 손 발바닥에 발생했느냐를 중점적으로 하나의 피부병의 원인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포가 발생한 이유를 저는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포의 특징은요, 조직이 융기가 되어 있잖아요. 볼록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융기가 되었다는 소리는 뭔가 힘이 가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이 볼록하게 융기가 되었고, 그 융기된 부위에 혈청이 쌓였을 때 수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포가 왜 발생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피부 온도의 상승의 결과 염증이 발생된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한포진의 특징을 보면은 환자 대다수의 사람에 있어서 아토피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현재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것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저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토피 또한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포진이든 아토피든 습진이든 다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발생했는데 그 차이는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이기 때문에 증상의 차이가 나타났고 병변 발생 부위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상의 특징에 따라서 진단명이 달라졌던 거죠. 자, 그리고 10대에서 40대 남녀에게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손발에 다한증이 있는 경우 흔히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한증은 왜 발생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잠시 제가 언급해 드리면 다한증 또한 내 몸속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세포의 손상에 의해서.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온도가 내려가면 바로 모공이 다치겠죠. 그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찰이 많은 곳은 손 발바닥이잖아요. 자, 그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면 그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자,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열이 식어버리죠. 자, 열이 식을 때
바로 땀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이상하다. 한포지는 땀의 분비 이상으로 발생된 피부 질환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저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언제든지 병발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신본도가 낮아졌기 때문에요. 자, 한포진의 정의는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한포진은 왜 발생하는지, 자, 저의 연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포진의 원인은 서양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땀심의 기능 이상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소 다한증이 생기기 때문에 한포진도 땀의 이상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신본도가 낮아서 열이 손 발바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과정 속에서 땀의 분비도 병발이 됐다. 같이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발 및 악화 요인들이 있죠. 자, 신본도가 낮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니켈이나 코발트의 피부에 자극이 가는 어떤 물질에 접촉이 되었을 때는 피부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겠죠. 자, 그래 되면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은 더 강해지겠죠.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그때 수포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약제 아스피린이라든지 피임약. 이들의 약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자, 그때 심부 온도는 더 내려가겠죠?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그때 손 발바닥으로 열 쏠리면 더 심해져서 수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에 걸리고 그때 내 몸 속에서의 산화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산화로 인한 열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신부온도가 내려가고 모공 다치고 피부 온도 올라가면서 한포진은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한증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 바로 한포진의 원인을 신부 온도의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염증이 발생된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 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 발생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포진의 대표적인 증상은 손 발바닥에 아주 다량의 수포가 생긴다는 거죠. 자, 전형적으로 수포가 엄청 생겼죠. 한두 개 생긴 게 아니죠. 왜 이렇게 다양하게 생길까요? 수십 개가 생길까요? 바로 모공이 다치면서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면서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생긴 거죠. 자, 중첩 교차된 그 부위에 피부 온도는 급속하게 올라가고 응력은 강해지면서 수포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는 거죠? 바로 모공이 다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가려움증은 모공이 다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 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가려움증도 신본도가 내려가면서 모공이 다쳐서 발생된 거죠.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결감, 따가움, 화끈거림, 심할 경우에는 통증까지 나타나네요. 왜 그러죠? 피부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화상을 입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자결감, 따가움, 화끈거림이 생기는 거고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응력이 강해지죠. 뭔가 압력이 주어지죠. 압력이 주어질 때 뭐가 발생하죠? 바로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이나 논문을 보세요. 통증은 왜 발생한다? 뭔가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포가 융합되어 대수포로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자, 만성화되면 피부 건조, 균열, 퇴소나 인설, 각질 등 또 촉압의 변형까지도 생길 수 있다. 자, 모공이 다쳤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공이 다치면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가로 세로 갈라지면서 똘똘똘똘 말리게 되겠죠? 자, 그때 퇴소나, 피부가 두터워지는 퇴소나가 되는 거고요. 체바깥층으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각질과 각질 사이의 점착성이 줄어드는 거죠. 자,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 인설, 각질, 비듬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마찰이 많은 손발 끝에서 많이 생길 수 있죠. 조갑 근에 염증이 생기는 순간 조갑이 정상적으로 형성이 안 되겠죠. 그때 조갑의 변형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별 진단, 농포성 근선과 수장촉저 농피증. 그러니까 농포성 근선 중에서도 손 발바닥에 잘 생깁니다. 그런데 근선은 반드시 은백색의 인설을 동반한 태선화 현상이 생겨줘야 됩니다. 아주 농포가 생길 수도 있고 태선화가 된 겁니다. 근데 한포지는 일단 수포 위주로 발생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장촉저 농피증. 자, 손 발바닥에 농피증이 생기는 거죠. 자, 농피증은 태선화는 없겠죠. 근데 농이 가득 찬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포진, 농포성 근선, 수장촉저 농피증은 이들은 잘 감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치료 방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 염증이 발생했는데 그 염증의 양상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발바닥 또 옆쪽에서도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한포진의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한포진이 발생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포진의 발생 기전입니다. 한포진도 하나의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죠. 염증이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압력온도, pH 전해질,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수술, 환경 여건, 이온, 중금속,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 손상을 받게 된다. 바로 그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리죠. 자, 이때 모공이 닫힐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닫히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열은 원활하게 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죠. 바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포진에서 가려움증이 생기는지 이제 그 상관성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입니다. 자, 그런데 한포진은 특히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으로 열이 쏠리면서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갔고요. 그때 염증성 매개 물질은 막 증가하겠죠. 바로 염증이 발생하는 단계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은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응력은 강해진다 그랬죠. 자, 응력이 강해질 때 바로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융기성, 돌출, 비대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손 발바닥에 수포가 나타나죠. 자, 표피 탈락은 당연하겠죠. 뭔가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자, 표피 탈락, 수포, 가려움증, 따가움, 자결감, 화끈거림, 심할 경우에는 통증까지 나타날 때 바로 한포진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한포진의 전체적인 발생 기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러한 발생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치료 방법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면 치료 방법이 없는 거죠. 원인을 잡아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다양한 증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정황 증거도 없고 정상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도 모르고 왜 발생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치료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정상만 치료해주는 대증 치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포진의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수포는 왜 발생하죠? 모공이 다쳤다. 그러면은 열 방출이 곤란해지고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억력이 강해졌다. 그때 수포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가려움증은 왜 발생했다? 모공이 다쳤다라는 거죠. 열 방출이 안 될 때 긁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손 발바닥에 왜 염증이 생겼나 이겁니다. 왜 다른 부위에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손 발바닥에 잘 생긴 저라는 건데 바로 모공이 다친다. 모공이 다칠 때는 손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으로 열이 쏠릴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왜 따갑고 화끈거리고 발적이 되었나? 바로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증상이 생기잖아요. 아니, 세균과 바이러스가 싸운다고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양의학에서는 대증 치료하는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팔, 다리,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하나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24시간 내내 강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최단기간에 심부온도는 끌어올리고 피부온도는 낮추고 모공이 열릴 때 어느 한쪽으로 손 발바닥으로의 열 쏠림 현상이 사라지겠죠. 바로 그때 염증이 사라지고 한포진도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포진에 대해서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보다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치료해 오고 있는데요. 한포진 또한 너무나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강의를 꾸준히 시청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